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2월 15일 토요경마 유튜브 방송 예상입니다. 자, 어제 금요경마는 제주 경주는 세계 경주를 좋은 배당, 괜찮은 배당을 제대로 적중을 했습니다만은 부산 경마는 정말 주로가 말이 안 됐습니다. 갈수록 내측 주로가 무거워지면서 그야말로 중후반에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이 속출이 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산 경마 망가지고 말았는데 대신에 제가 이제는 내축 주로가 무거운 것에 적응하는 것도 이제 단련이 됐기 때문에 일요 경마는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임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부산 경마는 일요일에 만회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금요 경마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또 좀 패턴을 스타일을 바꿔 가지고 노리는 마필 한두 마리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바꿔 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골수 팬분들 중에서 또 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또 강호마림 스타일도 스타일대로 해주면은 좋겠다 이런 진정 어린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역시 제 스타일도 저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마음에 안 들고 해서 예전 스타일대로 분석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제발 좀 안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토요경마에서 또 시원하게 좀 이겨야 되겠는데 서울도 일단은 주로를 초반에 잘 생각을 해야죠.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달 내내 서울 경마장도 내축 주로가 무거웠던 바가 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괜찮았습니다만은 또 무거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축 주로가 어떤지 초반에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시작하는 서울 일경주입니다. 그야말로 신마들만의 경주입니다. 신마들만의 경주이고 특출한 마필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되는 경주인데요. 자, 일단은 지난주 토요일 날 장철 기수가 그야말로 날아다녔죠. 장철 기수. 일요일에는 안 되는 말 한 마리만 타고 나와서 부족했는데 토요일에는 그야말로 거의 전마필 열 마리를 탔었나 그랬죠. 그런데 한 마리만 4착, 한 마리 3착되고 나머지 전부 1, 2등 그야말로 날아다녔습니다. 자, 장철 기수가 데뷔 초기에 제2의 문생이다 뭐 이런 얘기로 막 하고 했던 기수인데 그렇게 좀 일찌감치 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탔으면은 아마도 지금 좀 천승을 넘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500승에 10승이 남았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번 승리를 하고 계속해서 좀 열심히 좀 최선으로 잘 타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일본만 문학 스파이터 직전 경주 데뷔전 주행검사 12월 5일 주행검사 시에 늑발을 합니다. 그리고 스피드로 중위권 중간 선지로 올라와서 시종 내측 펜스 무거운 줄을 주행하고도 끈기로 4위로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월 2일 날 연습 주행을 하고 나는데 9번 게이트에서 약간 점프 발주하고 발주가 좋지 못한 가운데 스피드로 외곽 선입 돌고 경합선행까지 나와가지고 가볍게 왼손 채찍 독려하면서 충분히 양호하게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연습쟁까지 하고 나오고 있는 가운데 1번 게이트를 받고 나왔는데요.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발주만 잘 나오면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도 쏠 수가 있죠. 발주 연습을 했는데 장철 기수가 타고 했는데 양호하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1번 게이트에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문학 파이터입니다. 자, 이게 이번만 학산 챔프 외국 기수 시시ong 기수가 올 때는 시시ong이가 뭐 정말 날아다니고 잘 탔다. 그리고 와서도 뭐 잘 탄다. 이러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이야 기수가 더 잘 타는 것 같아요. 마이야 기수 상당히 잘 타는 기수고요. 요 산 젬프도 주행 검사 시에 선입으로 중위권으로 거리가 벌어지고 시종 내측 무거운 주로 주행하고 추입근기로 양호하게 통과를 했고요. 역시 또 연습 주행을 하고 나오는데 10번 게이트에서 외곽 선입으로 무난하게 양호하게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육조에서 마이야 기술을 태워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죠. 자, 이번 경주 마이야 타고 2번 게이트 학산 챔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5번 마 비카 드래곤이란 마필. 마필은 고창 늑발하고 후미에서 추입하는 걸음이 양호했던 마필입니다.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요. 48조 비카 드래곤 가능성이 있습니다. 6번만 시크릿 울프는 주인검사 후에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 휴양하고 연습쟁을 하고 나오는데 무난하게 통과하는 정도로 검증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7번만 서울농부 2억 기승하고 선행을 보겠죠. 주인검사 시의 선행으로 양호하게 통과를 했는데 종반에 마필이 기대면서 조금 끝걸음이 좀 무뎌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마필 체중이 420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체구가 작은 마필이고 글쎄요. 선행을 편하게 가면 되지만은 믿어 못 믿어죠. 자, 그런 가운데 8번마, 8번마 다정한이라는 마필 이렇게 당구장 한 개 전혀 인기가 없는데 중위권 내측에서 12월 12일 내측 주로가 무거운 날 시종 내측 무거운 주로 조행하다가 끈기가 양호했던 마필입니다. 때문에 8번 게이트 당구장 한 개 인기가 없지만은 요 다정하니 내측 주로 조행하고도 탄력 끈기가 양호했던 마필로서 고배당 가능마 다정한 8번마 고배당 가능마가 되겠습니다. 음파질주는 늪바라고 스피드 중간 선입 따라붙어서 양호하게 통과해서 살피기는 해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역시 가능성은 있다. 고배당 가능성은 있다. 10번만 넘버원 삭스. 자, 이 넘버원 삭스는 주행 검사를 무려 4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주행 검사는 늑발하고 후미에서 부진 능력 미달. 두 번째 주행 검사는 중간 선입에서 내측에서 내측 12월 19일 날 펜스 무거운 주로 주행하다가 능력 미달. 그리고 세 번째 주행 검사 시에도 중위권에서 시종 내측 주로 주행하다가 끈기를 보였지만은 역시 또 능력 미달. 그래서 세 번의 능력 미달하고 네 번 만에 통과를 했는데요. 지난 주행검사 시에는 1번 게이트에서 서서히 선행까지 나와가지고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때문에 넘버원 삭스도 고배당 가능성은 있다. 11번 스위트송은 1등으로 선행으로 1등으로 통과를 했는데 상대가 약했던 것이고요. 선행도 상당 못하고 능력 미달을 했던 마필로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트송은 인기마지만은 저는 안 보는 마필이고요. 11번 베스트 드림 9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가운데 연습 주행 시에 충분히 괜찮은 모습 끌리기도 하고 충분히 괜찮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베스트 드림도 이번 경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신마들의 경주이고요. 당연히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만은 일단은 1번마 문화파이터를 놓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번 학산 챔프 그리고 5번 비카드래곤 고배당으로 7번 서울농부 그리고 고배당으로 8번 다정한 그리고 살필 고배당마로 9번과 10번도 있고요. 그리고 12번까지 이렇게 보는데 오늘 뭐 9번과 10번은 현장을 살피고 본다 하더라도 8번만은 꼭 배팅권에 생각을 하시고요. 어찌됐든 현장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인데요. 일단은 인기마가 유력합니다. 1번 벌교라바, 6번 조이라이트, 11번 클리어 빅뱅, 3마리가 인기 3강, 8번 말 굿프렌드까지 4마리가 인기 많은데요. 이 4마리 중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 맛 벌교라바, 벌교라바는 직전 경주 10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고전하고 부족했습니다만은 전정 경주 12월 15일 무거운 주로에서 2번 게이트에서 1분 17초 4로 뛰면서 자찰했던 실력상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편 6번마 조이라이트는 직전 경주 2번 게이트 점으로 선행을 쏘고 나가서 선전하면서 입상을 했는데 기록으로는 가장 좋죠. 때문에 역시 이번 경주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11번마 클리어 빅뱅은 데뷔전에서 인기 1등으로 팔렸습니다만은 발주 시에 진로가 막혀가지고 중후미 전개 후에 시종 외곽 돌고 4코너를 최외곽으로 크게 돌아가지고 그러고도 외곽에서 취입으로 올라오는 거면 충분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게이트가 11번으로 불리하고 발주가 관건이고 합니다만은 11번 게이트에서 오히려 이번에는 막힐 일도 없고 제 능력을 보인다면 역시 만만치 않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1번마 클레어 빅뱅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세 마리가 있는데 그래도 직전에 검증된 능력의 조이라이트가 좀 더 유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한편 8번마 굿프렌드는 한마디로 도전 정도, 세모표 도전 정도고 1번이나 11번이 6번과 같이 붙어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경주죠. 자, 이게 고배당마 딱 한 마리 보는데요. 바로 장치열의 종합집 백판마 위버맨슈라는 마피입니다. 자, 이 마필 데뷔전에서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데뷔전 때도 제가 고배당으로 봤던 마필입니다. 데뷔전 때도 마스징 10kg 빠지고 상태 양호해서 고배당으로 추천했는데 중간 선입 도전 후에 부족했습니다. 자, 그런데 51조 최용건 마방 두 마리가 동반 출전을 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런데 종합제 백판입니다만은 요 위버 맨시가 제가 볼 때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주행 검사 시에 1번 게이트에서 선입 전개 후에 지구력 부족을 보였지만은 내측 펜스 무거운 줄을 주행에도 불구하고 주입 끈기가 충분히 양호했던 마필입니다. 때문에 위버맨 씨 분명히 이번 경주 조심할 필요가 있는 고배당 가늠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경주는 6번마 조이라이트, 6번마 조이라이트를 중심으로 일단은 1번이냐 11번이냐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고요. 여기에 고배당으로 7번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7번마 위버맨 씨가 상태가 좋다면 아예 뭐 7 놓고 고배당 노리는 경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다음은 서울 삼경주입니다. 1번만 미스터 스톰과 5번만 청룡의 칼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 2강으로 잡혀 있는데요. 일단은 1번마 미스터 스톰은 직전 경주 강하게 인기 1등으로 팔렸는데 직전에 원더풀 동천 1경주 때 원더풀 동천 추월을 자신하면서 3번마 문학벨과 함께 5번 3번 고배당 복싱만 56.3배 제가 강승부 1경주부터 강승부 대박으로 적중했을 때 요 미스터 스톰이 강하게 인기 1등으로 팔리고 11번으로 불리한 건데 4열 외곽으로 경합선입으로 전개 고전하고 인기 1등을 팔리고 오차게 그쳤던 바가 있죠. 자, 어쨌거나 자, 전정 경기시에 선전했던 전력 때문에 직전에도 인기 1위로 강하게 팔렸던 것인데 직전의 전개가 더욱더 어려웠죠. 자, 이번에는 일본 게이트입니다. 때문에 전정 경주 능력상 일본 게이트에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미스터 스톰입니다. 한편 2번마 천지레이디도 전정 경주 1분 15초 사로 2착 직전에 11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가지고 지구력이 아쉬운 모습 속에 4위에 그쳤는데 역시 2번으로 게이트가 내려왔기 때문에 천지레이디도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청룡의 칼은 직전에 1분 22초 9로 선행으로 2차 입상을 했습니다만은 선행을 가서 직전 정도 뛴다면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선행을 만약에 못 가면은 3착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청룡의 칼은 불안한 인기마다 이런 얘기고요. 4번마 월드조이는 직전에 제가 고배당으로 봤던 마필인데요. 이번에는 제법 인기가 좋은데요. 직전에 고배당으로 받고 3열 외곽으로 선두경합 선입 돌고 끈기로 선전했지만은 아쉽게 4차를 했죠. 이번 경주 충분히 만만치 않은 도전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일격 가능마들이 또 있는 그런 경주고 지난주 일요일 날 초반에 계속해서 고배당이 터졌는데 터졌던 이유가 인기마들이 그렇게 강한 능력마들이 아니기 때문에 숨은 마필들이 능력을 보이면서 고배당이 나왔던 것이죠. 그것처럼 이번 경주 역시 그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외곽의 11번 썬더마블은 직전에 추입으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만은 이번에 추입으로 올라오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비인기 고배당마 중에 가장 가능성을 보고 있는 마필은 9번마 관악산 글로벌이라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무거운 주로 12월 14일 주로 해서 9번 게이트에서 시종 3, 4일 외곽으로 경합성 입들고 부족했습니다만은 6위에 그쳤는데요. 직전 경주 시에 무거운 줄에서 외곽에서 상당히 경합을 하면서 위협적이었던 마필이 바로 관악산 글로벌입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게이트가 9번으로 분리해서 문제이지만은 이번 경주 선전 가능하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부는 마필이 9번마 관악산 글로벌이고요. 또 한 마리 8번마 퍼지루비가 되겠는데요. 이마필은 발주 시에 직전에 11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했고요. 발주 시에 기대면서 충돌 발주하는 바람에 제어하고 후미 전개하고 끌리는 값을 보이면서 코너에서 무빙성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5, 6열 최외곽을 아주 크게 돌고 취입하는 경기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직전에 변화를 보여준 퍼지 루비도 이번 경주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된다. 또 1조 박정권 마방의 라운더 임팩트도 직전에 무거운 주로 해서 오차를 하면서 가능성을 보인 마필로서 살필 필요가 있는 마필이고요. 추적 관리 고배당마 인기 꼴찌가 예상이 되는 10번마 마하가도 분명히 앞으로 뛸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고배당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삼경주는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인기마 중에 뭐 올 수도 있습니다. 1번이 오면서 뭐 1이라든가 14라든가 혹은 뭐 깜빡이가 올 수도 있고 저배당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이런 관악산 글로벌 8번마 퍼지루비 혹은 라운더 임팩트 이런 마필들이 오면서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삼경주는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일경주입니다. 저배당이 매우 유력한 그런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3m인데요. 일단은 1번마 1품거리입니다. 부중이 대폭 늘었죠. 58.5로 부중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런데 1품거리 지금 3전 3승인데요. 직전 경주 2번 게이트에서 약간 주춤 발주 후에 게이트 이점으로 스피드로 경합 선행을 나옵니다. 그리고는 우승을 했는데 직선주로 해서 채찍한 데 없이 가는 대로 오면서 결승선 100m 전방부터는 거의 마표를 세우면서 대차로 우승을 했던 여유 있게 우승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부중이 58.5로 대폭 늘어나서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치구가 크지는 않은 마필이죠. 마체중이 250kg 정도니까 때문에 부중이 변수이긴 하나 일본 게이트에서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가온전설도 부중이 7kg가 대폭 늘어서 59.5의 고부중인데요. 휴양마입니다. 휴양하라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시정 잡고 탄력과 걸음이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좋은 기록으로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가온전설도 오전에 복승률 100%인 마필로서 역시 이번 경주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어찌됐든 두 마리 모두 부중이 높아져 가지고 요게 문제이긴 하지만은 깜빡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경주죠. 자, 그런 건데 도전권으로 몇 마리입니까? 3번부터 8번까지 6마리가 도전권, 또 10번까지 나머지 마필들이 도전권 혼전으로 팔리는데요. 자, 이들 중에 가장 낫다라고 보는 마필은 6번마 우아한 질주입니다. 직전에 발주 시에 요동하다가 주춤 발주하고 선행을 경합을 하면서 주춤 발주하고 선행 경합을 했는데 그냥 경합한 게 아니라 도주성 경합을 하고
무리한 전개하고 인기를 뚱팔리고 부족했던 겁니다. 즉 직전에 선행 경합으로 도주 경합을 하면서 무리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전정 경주 시에는 우한 질주가 선전하면서 1분 25초 5로 선전하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도전 가능마 중에 가장 낫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6번마 우한 질주입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는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8번마 대치, 대치 정도가 3위권에서는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3번마 장타오령도 3위권 도전은 가능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일단은 깜빡이가 매우 유력한 경기로 볼 수가 있겠고요. 순복승 3위권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우한질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상당히 혼전이죠. 6번마 초원 돌풍과 7번마 라온 데스퍼럿 두 마리가 인기를 강하게 모으는데 한마디로 두 마리 모두 상관 못합니다. 자, 초원돌풍은 직전에도 문세영 타고 강하게 인기 1등으로 팔렸는데 부진했던 마필입니다. 부진한 게 아니라 부족했던 것이죠. 거품 인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12월 1일 날 포화주로 빠른 주로에서 선행 가서 여유 있게 이겼고 기록이 좋아가지고 직전에 강추로 팔렸던 것인데 9번 게이트에서 중간 선입 후에 끈기로 보였지만은 1분 22초 6을 뛰면서 6위에 그치면서 부족했던 겁니다. 자, 반면에 7번마 라온 데스퍼럿은 이번에 승군전인데요. 직전에 선입 후에 우승을 했고요. 기록을 보시면 1분 22초 3. 즉 초원돌풍보다 라온 데스퍼럿이 0.3초가 더 빠르죠. 0.3초가 더 빠르고 감량의 점도 있고 때문에 라온 데스퍼럿이 이번에도 승군전이지만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뭐 초원돌풍이나 라온 데스퍼럿이나 두 마리 모두 가능한 마필들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8번 마 핑크 골드 생각보다 인기도가 좀 덜한데요. 요 핑크 골드가 직전 경주 시에 5위에 그쳤습니다. 5위에 그쳤습니다만 경주거리가 1,400이었고요. 상대가 강했습니다. 상대가 강한 가운데 뭐 강나루가 2차를 했던 경주였죠. 상대가 강한 가운데 5차를 했던 것으로서 이번에 감량의 김성현을 태워가지고 승부에 나서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번 경주 역시 만만치 않은 승부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한편 안쪽에 2번마 원더풀 패스도 2번 기티점이 있고 직전의 선전 능력으로 역시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인기마 2번마 원더풀 패스 또 6번마 초원돌풍 7번 라운 데스퍼런 8번 핑크 골드 네 마리 모두 가능마들이고 네 마리 중에 어떤 조합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가장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마필은 바로 11번마 학산대세입니다. 인기도에서 밀려 있습니다마는 자, 이 흑산대세 지금 마주 동일 마주가 두 마리 동반 출전시키는 의미도 있고요. 이번에 마이야가 타고 있는데 직전 경주 시에 12월 29일 주로해서 7번 게이트에 코제가 탔었는데요. 고개를 쳐들고 주춤발주하고 제어하고 후미에서 출근기로 올라왔지만 4위에 그쳤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마이야가 타고 있는데 지난 11월 9일 날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중간 선입으로 선전하면서 1200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당시에 1분 14초 2로 우승을 했던 마필이 바로 학산대세입니다. 자, 이번에 11번 게이트인데요. 자, 이번 경주 11번 게이트 최근 두 번 전전 경주도 점프 늦바라고 부진했던 것이고 직전에도 발주가 좋지가 못했던 것이고요. 이번 경주는 마이야가 타고 나와서 발주 잘 나오면은 11월에 능력으로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고 올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1번마 학산대세입니다. 때문에 학산대세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고 가는 경주가 되겠고 만약에 고배당이 나온다면 가장 조심할 고배당 가능만은 1번마 큐피드 시크입니다. 직전에 부족했습니다만은 끈기는 보였고요. 지난 11월 달에 우승했던 전력으로 구배당 가능성이 있죠. 자, 어쨌거나 이번 서울 4경주는 11번마 학산대세
마이야 홍대요 마방 학산대세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 노림수를 두는 경주입니다. 6번마 참다킨이 강추로 팔리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강추로 팔릴 줄 알았는데 강추까지는 아닙니다. 7번도 만만찮게 팔리고요. 자, 어쨌든 참다킨 무려 1억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이전 2승 두 번의 경주 직전에도 여유 있게 선입으로 우승을 했죠. 자, 이번에 경주거리가 1000m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중이 지금 58km로 5.5가 대폭 늘었죠. 늘어난 부중과 늘어난 거리가 관건입니다만 1억짜리 고가의 마필로서 6주 만에 단기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요. 능력으로 세게 보는 마필입니다. 우승도 유력하다. 자, 반면에 7번마 백두평정은 인기가 잘 강한데 역시 데뷔전 2착 후에 직전 경주 우승을 했는데 직전에 좋은 기록으로 여유 있게 우승을 했죠. 선행으로 여유 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이번 경주 상대가 강하고요. 이번에 경주거리가 1000m로 대폭 늘어나서 백두평정은 좀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백두평정은 좀 불안하다. 자, 6번은 뭐다? 세게 봐준다. 축으로 본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복병마가 있는데요. 바로 3번마 천하장입니다. 자, 오전에 두 번을 입상을 한 마필인데 직전 경주 시에 천하장이 추입이 좋은 걸음으로 선전하면서 3차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록이 1분 14초 8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번 경주 샌다킹이 직전에 우승했던 기록이 얼마냐? 1분 14초 7입니다. 주로 빠르기는 거의 대등했고요. 자, 그런데 천하장은 추입으로 1분 14초 8. 그죠? 때문에 충분히 천하장이 이번 경주 감량이 좀 더 있습니다. 삼다키는 부진이 일었죠. 그래서 직전에 취임이 좋은 모습으로 선전하면서 삼차했던 천하장이 이번 경주 충분히 능력으로 조건으로 보증 조건으로 게이트도 3번으로 유리하고 무조건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천하장입니다. 자, 거기다가 조교까지 강강강조교로 빡빡 깔고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제주 이경주는 3번마 천하장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다. 당연히 3육 한방이죠. 3육 한방을 노리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3척이라도 고배당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마필은 감량 이점이 좋은 1번마 은빛 풍경이 3척이라도 고배당 가능성은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오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회 단거리 국 5등급 마필들의 1200 경주인데요. 자, 1번마 블루레이서와 외곽의 6번마 엘리트 비스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 이강인데 1번마 블루레이서가 이번 경주 능력으로 축입니다. 자, 그런데 변수는 있어요. 무슨 변수가 있느냐? 자, 블루레이서가 직전에도 제가 자신을 했었습니다만은 직전에 부진했는데 부진했던 원인이 뭔가요? 직전에 부진했습니다. 능력 미달, 능력 미달 부진했는데 직전에 부진했던 원인은 KT점으로 선행을 나갔는데 시종 내측 펜스 조인건 기수 참 직전에 타는 거 보고 너무 한심하다 생각을 했는데 KT점으로 선행을 갔는데 시종 일관 내측 펜스에 딱 붙어가지고 시종 내측 무거운 줄로 주행하다가 능력 미달한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 블루레이서가 지난 7월 달에 우승할 때는요. 선행을 나가서 직선줄에서 채찍을 내니까 갑자기 마필이 급 외사를 하면서 외곽 펜스까지 나갑니다. 엄청나게 나가면서 펜스까지 붙은 거죠. 그러고도 다시 탄력 끊기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 바로 블루레이서입니다.
때문에 정상적으로만 뛰면은 직전에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마필인데 내적 펜스로 주행하다가 망가진 거죠. 자, 그래서 직전에 능력 미달로 재검을 다시 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선행으로 역시 시종 잡고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통과를 했고요. 이번에 부중이 57입니다만은 지난 7월 달에도 56 달고 우승을 했던 것이고요. 충분히 문제없이 4세 거세마로서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서 돌마필이 바로 1번마 블루레이서입니다. 때문에 1번마 블루레이서는 만약에 직선주로 해서 또 급 외측 사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마필이 악백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그런 변수만 아니라면은 어지간하면은 올 겁니다. 때문에 1번마 블루레이서는 능력턱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나 엘리트 피스는 직전에도 부진했습니다. 그죠. 직전에도 부진했는데 후미에서 부진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인기가 좋은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난번에 12월 1일 날 빠른 주로 해서 기록이 좋아서 인기가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나 직전에 부진했던 마필이고 전정 경주시의 1200 통과 능력을 봐도 결코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때문에 엘리트 피스는 배팅 매력이 없다라고 보는 그런 마필이고요. 이번만 용왕 칸타타도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직전에 기껏해야 1분 17초 9를 뛰었던 마필인데 역시나 지난 빠른 주로 9월 달과 10월 달에 빠른 주로 해서 기록이 좋고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해서 그래서 인기가 좋은 겁니다. 알아 용왕 칸타타 역시 못 믿는다. 엘리트 피스도 못 믿는다. 싹싹 지운다. 자, 그런 가운데 민트 플레이가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인기가 좋습니다. 자, 민트 플레이가 직전에 조금 회복세를 보여줬고요. 이번에 게이트가 드디어 4번으로 내려왔습니다. 순발력상 능력상 잘 뛴 능력이면은 이번에 4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민트 플레이입니다. 한편 11번 해제 여걸은 직전에 이철경 타고 10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추입으로 끈기로 사차를 했는데 이번에 김효정으로 기수가 바뀌었죠. 앞말로서 부중도 2.5가 늘었습니다. 자, 어쨌든 직전에 전력상 도전은 가능할 수 있다. 자, 민트 플레이가 이번에는 기대할 수 있다. 엘리트 피스와 용암 칸타타는 못 믿는다. 1번은 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이게 고배당으로 노리고 있는 마피 한 마리가 또 있습니다. 직전에 현장에서 상태와 걸음이 좋아가지고 고배당으로 축으로까지 추천을 해드렸는데 한마디로 직전에 안 갔습니다. 직전에 안 갔던 겁니다. 이번 경주 고배당으로 충분히 일을 내고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1번마 블루레이서를 축으로 놓고 고배당마를 기력으로 노리고 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삼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110m인데요. 이번 경주 상당히 혼전으로 팔릴 겁니다. 2번마 황룡강과 4번마 덤장파워가 인기 2강, 외곽의 10번마 한라원터까지 세 마리가 인기를 강하게 모지만은 아마도 현장에서는 상당히 혼전으로 팔릴 겁니다. 자, 제가 가장 기대하고 노리는 마필은 출전마 중에 최고 부중을 달고 있는 덤장파워와 함께 0.5 차이지만은 바로 3번마 남송입니다. 이번에도 곽용남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 중으로 쳐졌다가 추입이 좋은 걸음으로 아주 여유 있게 탄력 좋은 걸음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기복이 있는 마필이고 해서 관건이고 늘어난 부중도 관건입니다만은 고부중이죠. 하지만은 직전에 한마디로 능력으로 왔던 것이고요. 본래는 또 10번 게이트에서 선행도 쐈던 마필이죠. 때문에 선취위 자유로운 마필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3번으로 게이트도 적당하고 이번 경기도 연이은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3번마 남성희가 선전을 기대하는 마필입니다. 자, 이게 1번마 라이덴이 인기가 더
덜합니다만 직전에 인기 2등으로 팔리고 덤장 파워등과 뛰면서 오히려 인기가 더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9번으로 분리해서 고전하고 탐색을 했던 것인데요. 자, 이번엔 다시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해졌는데 인기가 덜합니다. 충분히 인기만 덤장 파워를 이겼던 마필이기도 하고요. 라이덴 이번 경주 인기가 없는데 직전에 인기 2위로 덤장 파워보다 훨씬 더 인기가 좋았던 마필입니다. 때문에 라이덴도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황룡강과 덤장 파워도 가능마이기 때문에 인기를 모는 거고요. 자, 외곽에서는 7번마 영원 최고 인기가 덜하지만 전현준 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아쉽게 목차로 4착을 했었죠. 외곽의 10번마 한라원탑은 부중도 좀 늘고 외곽으로 분리해서 쉽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게 가장 고배당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8번마 미소공원입니다. 이렇게 딱 두 군데 잡혀 있는데 보중도 보세요. 59kg 고보중. 자, 그런데 이 미소공원이 직전에 덤장파와 뛰면서 이마신을 졌습니다. 이마신을 졌는데 취입하는 과정에서 직선줄에서 진로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주 진로만 잘 풀린다면은 충분히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또 미소공원입니다. 자, 어쨌든 3경주는 혼전이 되겠고요. 일단은 1순위로 3번마 남송이, 2순위로 1번마 라이덴, 고배당으로 8번마 미소공원 이런 마필들의 관심을 두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6경주입니다. 경주리 1400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인기마가 유력해 보입니다. 자, 우선 4번마 학산 스피드입니다. 홍대마방 마이야 기수인데요. 직전에 마이야 기수가 타고 나왔고요. 직전 경주 인기 3위권으로 팔렸는데 그냥 3위로 팔린 게 아닙니다. 종합제에는 형편없이 인기가 없었고 제가 강승부 축으로 자신하고 노리고 왔었는데 현장에서 그야말로 강바람이 불면서 인기 3위로 팔렸던 겁니다. 다행스럽게 그래도 인기 2위마가 2차로 오면서 2번, 7번 복식이 10.8배가 나왔고 쌍식은 훨씬 더 배당이 좋았죠. 바로 학산 스피드가 직전에 선행으로 마이야가 타고 나와가지고 대차로 종반에 마필을 세우면서 대차로 우승했던 마필로서 이번 경주도 마이야 기승하고 승군전이지만 감량이점도 있고 1,400으로 거리가 늘었지만 직전 능력상 이번에도 연승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4번마 학산 스피드입니다. 자, 이게 1번마 머스킷데이도 데뷔 전에 12번 게이트에서 시정 외곽으로 대단히 무리한 불리한 전개하고도 우승했던 마필로서 직전에도 제가 승부 경주 축으로 자신을 했던 마필인데 인기 2등으로 팔리고 뭔가 좀 기대만 못한 모습으로 3위에 그쳤죠. 자, 그러나 분명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머스킷데이입니다. 광교의 기상도 이번에 승군전이지만 최근 전력상 이번 게이트와 감량이점으로 도전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천지 스카이가 직전에 머스키 데이와 뛰면서 목차의 승부로 머리차의 승부로 선전하면서 어서 4차를 했던 마필로서 역시 3위권 충분히 도전 가능합니다. 중간에 파사킹 같은 마필은 어렵다라고 보는 마필이고요. 외곽에 11번마 글로벌 함성 장추열 함장인데 요 마필은 그래도 이전에 잘 뛰었던 능력상 일격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일단 제 서울 육경주는 저배당이 유력합니다. 4번마 학산 스피드에 1번마 머스킷데이 단통 깜빡이가 매우 유력하다. 남은 제주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7번마 폭풍이어로가 강축인 가운데 후착 혼전, 그죠? 7번 강축의 후착 혼전으로 팔리는 경주인데 자, 폭풍이로도 7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7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 복수율 100% 최근 3연승입니다. 최근 3연승의 복수율 100%의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도 휘황하고 나와서 선행으로 여유 있게 우승을 했죠. 자, 이번 경주 경주거리가 1110m로 늘었고 7번 게이트지만은 역시 능력으로 세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문제는 역시 동반자가 되겠는데요. 안쪽에 4번마 찬스강, 3번마 명성황제 등이 인기를 모으는데 찬스강은 저는 안 보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선전을 우승했지만 부중이 59로 늘어났고 그 부중으로는 이번 경주 상대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명성황제는 선전을 기대합니다. 직전에 60km 고부중을 달고도 선전을 했고요. 진로가 막혀서 틀기도 하면서 우승을 했던 것이 입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량의 점이 아주 좋죠. 때문에 3번마 명성황제는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복병마를 무비공, 박재희의 6번마 무비공이 직전에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가운데 중후에서 시종 3열 외곽 돌고 4코너를 최외곽으로 크게 돌고 추입 끊기가 좋았던 마필로 전개가 너무 아쉬웠던 마필이죠. 때문에 무비공이 또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서는 9번만 무림태자 인기도가 밀려 있는데 무림태자도 직전에 9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시종 3열 돌고 취입이 좋았던 마필로서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마필이 또 무림태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무림 계좌는 제가 출전을 기다리고 직전에 상태 좋은 가운데 전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출전을 기다리고 편성을 만나길 바랬는데 아쉽게도 9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편성이 좀 빡빡해서 문제이지만은 무조건 노리고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아마도 7번마 폭풍이 1호가 강추로 팔린 가운데 후착 혼전으로 팔리기 때문에 배당이 괜찮을 겁니다. 자, 7번마 폭풍이 1호로 축으로 놓고 3번 명성황제 그리고 6번 무비공 9번 무림태자 세 방이면은 적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자, 우아센, 5번마 우아센이 강하게 인기 1등, 그리고 2번마 관악산 오투가 강하게 깜빡이로 팔리고, 도전마 다수, 외곽에 10번마 블러스인 로즈, 9번 킨다이아, 7번 디아나, 3번 마이티피까지 도전권 다수, 그런 양상의 경주인데요. 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우아센, 강하게 인기 1등인데요. 직전에 1월 12일 주로에서 9번 게이트에서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1분 14초 4로 2차 입상을 했는데 그 실력으로는 제가 볼 때는 관악산 오투보다는 뒤집니다. 그죠? 관악산 오투는 직전에 1400에서 스피드로 선행 가가지고 1분 27초 7로 우승을 했죠. 때문에 직전에 우승했던 관악산 오투가 김효정 기수 100승을 채웠던 건데요. 이번에도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고요. 1억 3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로서 여세를 몰아서 2번 게이트에서 관악산 오투가 이번에도 우아센을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들의 견줄 수 있는 마필이 딱 한 마리가 있습니다. 도전마들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만 딱 한 마리가 도전이 가능한데요. 바로 9번마 퀸다이아입니다. 한마디로 퀸다이아 직전 경주 시에 1400 경주 시에 선행을 나가서 대차로 우승을 했습니다. 기록이 1분 28초 4. 대차로 우승을 했고 그리고 결승선 60m 전방부터는 기수가 일어서면서 잡고 마피를 세우면서 여유 있게 대차로 우승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 승군전이고 게이트가 9번으로 불리하고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직전에 선행 가서 대차로 이겼던 만큼 전정 경주는 선입으로 또 여유 있게 우승을 했던 만큼 이번 경주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선입으로 충분히 우아센과 겨룰 수 있다.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은 9번마 퀸다이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마 관악산 오트가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5번이냐 깜빡이냐 아니면은 9번마 퀸다이아냐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아무리 봐도 능력상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 역시 또 강한 마필이 있어요. 올대가리 강투로 팔리는 8번마 멋지다인데요. 오전 5승입니다.
그죠? 오전 5승 고배당 오전 5승 여유 있게 주전에도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부중이 50실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50실로 늘긴 했습니다마는 크게 뭐 아주 고부중은 아니죠. 때문에 이전에도 뭐 57 달고 우승을 했었고요.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경주 강력한 우승 유력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게 1번만 금빛 퀸이 더 강력하게 깜빡이로 요거 배당이 몇 배 나올까요? 1.3배 정도 나올까요? 1번 게이트에서 직전 경주 직전에 7번 게이트에서 선전하면서 조금 늦바라고도 취위 좋은 걸음으로 우승을 했는데 오늘 감량이 좀 더 있고요. 59 달고도 우승했는데 감량이 좀 더 있고 하기 때문에 17주 만에 휴양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복도 있어서 문제이지만은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깜빡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금빛키는 역시나 어찌됐든 기복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저 배당을 팔리면은 배팅 매력이 없죠. 자, 그래서 배당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대천여왕입니다. 인기 3위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은 직전 경주 시에 마필이 고갯짓하면서 외측으로 기대고 충돌하고 늑발하고 제어하고 후미에서 전개를 하고 추입이 양호했지만은 아쉽게 4차기에 그쳤는데요. 이번에 6주 만에 단기여라고 나옵니다. 때문에 요 5번마 대천여왕이 나은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도전마로는 찬스왕이 도전은 가능하다. 문현진 기승하고 도전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격 가능성은 2번마 육탄왕자입니다. 자, 어쨌거나 8번마 멋지다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배당은 없을 것이고 별로 재미는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 상당히 혼전으로 팔리죠. 이유는 있습니다. 거리 첫 도전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1번마 태풍처럼은 뭐 어렵고요. 2번마 나비드. 직전에 최고 게임 태풍처럼 또 마이티닉 등과 같이 네 마리가 뛰었는데 요 나비드가 고배당을 내면서 2차 입상을 했죠. 직전에 예상 상태가 좋았고요. 제가 나비드를 추천을 할까 말까 하다가 최종 추천해서 깜빡 제외를 해서 땅을 쳤었는데 자, 어쨌든 직전에 나비드가 상태 좋은 가운데 선전하면서 입상을 했던 것이고요. 직전에 1400에서 선전한 직전 전력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1700m 거리 첫 도전 검증이 필요하죠. 자, 3번만 바주카보이. 지난 12월 8일 경주시에 고배당 승부로 강하게 노렸다가 내측주로로 밀려가지고 전개가 꼬이는 바람에 아쉽게 3위에 그쳐가지고 땅을 쳤었죠. 그리고는 그 다음 경주시에 비록 강발에 밀고 인기 1위까지 팔려서 아쉬웠습니다만은 축으로 자신하고 가서 바람살과 함께 좋은 배당으로 적중을 했었죠. 그리고 직전에는 승군전인 가운데 1800으로 거리가 늘었고 상대들이 만만치 않아서 쉽지 않다라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가서 끈기를 보이면서 오차를 했습니다. 1400까지는 1700까지는 3위를 지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1700으로 거리가 줄어들었고요. 이번 경주 편성은 직전보다는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3번마 바주카보이가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마표입니다. 4번, 5번은 쉽지 않다. 5번마 마이티닉은 이전에 1800에서 5착, 3착을 했던 능력상 일격 가능성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최고 게임 직전에 나비드에 이어서 반마 신차로 11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반마 신차로 4차를 했는데 요 최고 게임도 거리가 문제죠. 1400 거리가 문제인데 역시 도전은 가능할 수 있겠고요. 8번마 MG 베스트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4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는데 단독 선행 후에 지구력 부족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은 기록은 좋죠. 그래서 아마 인기가 좋을 건데요. 하지만은 전전 경주 1800에서 2차 입상을 선행 가서 2차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주로가 빠른 가운데 기록도 별로 좋지도 않고 자 MG 베스트 이번 경주 못 믿습니다. 선행도 장담 못하죠.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요. 펠로엘터 요 펠로엘토도 더더욱 못 믿죠. 선행 가서 전전 경주 우승을 했던 마필인데 직전에는 선입회에 부족했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1700 거리 첫 도전에 9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합니다. 못 믿죠. 즉 인기마로 나비드 또 뭐 캡틴 군주 또 마이티니 또 최고 게임 그리고 펠로엘토 그죠.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지만 모조리 거리 첫 도전, 모조리 못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번마 바주카 보이를 놓고 공략하는 것이 가장 낫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 고배당으로 선전을 기대하고 노린 마필이 있는데요. 바로 10번마 런던 빅토리입니다. 네 군데 잡혀 있습니다. 네 군데 잡혀 있는데 휴양마입니다. 휴양하고 나오는데요. 휴양 이전에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1700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고요. 재검 때 충분히 괜찮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고 김윤선 마방에서 두 마리 동반 출전의 의미도 있고요. 감량의 점도 있고 10번마 런던 빅토리가 이번 경주 고배당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마지막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 자, 제주의 1300과 1400은 코너에서 출발하죠.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코너가 유리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단 능력으로 가장 센 마필은 65km 월등한 고부 중에 4번마 사상 최강이죠. 전전 경주 대상 경주 시에도 여유 있게 우승을 했던 마필인데 직전에는 일반 경주였는데 아무래도 느낌상 없을 것 같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인기 1, 2등을 다투고 나왔으나 4위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직전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그래도 인기도가 좀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거나 능력으로는 분명히 가장 센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어요. 자 한편 1번마 태왕별 직전에 선전했죠. 1번 게이트 쪽으로 유리한 선입 전개로 선전해서 이번에도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기 때문에 부중이 좀 늘었지만은 연이은 선전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류어천이 직전에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태왕별보다 인기가 덜었는데요. 덜한데요. 부중이 3.5가 늘어난 것이 조금 변수고 기수가 또 바뀌었습니다. 정명일에서 곽용남. 뭐 정명일이나 곽용남이나 그게 그거지만은 어찌 됐든 그래서 또 이게 조금 덜 팔리는데 하지만은 분명히 직전 경주시에 선행으로 선전하면서 우승까지 했고요. 도죽성 전개를 했던 것이죠. 이번 경주로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한데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때문에 1, 2호천도 이번에도 또 가능합니다. 자, 외곽에서는 오라드림이 또 인기만데요. 직전에는 9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부족했지만은 이전에는 1400에서 대상 경주에서도 6번 게이트에서 3차를 했었고 그 이전에 1300에서 또 대상 경주 오라드림이 문현진 타고 우승도 했었던 마필이죠. 때문에 오라드림 역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라드림, 사상채광, 안쪽에 일본마 태왕별, 인류어천까지 네 마리 중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장대부는 직전에 선전하면서 1400에서 추입으로 우승했지만은 또 감량이 점도 대단히 좋지만은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엔 상대가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합집 백판입니다만 노리고 가는 고배동마가 있습니다. 종합집 백판만 누가 있죠? 딱 한 마리입니다. 3번마 대왕조입니다. 종합집 백판인 거는 정말 의외입니다. 왜 백판인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자, 일단 최저 구정 감량이점 있고요. 직전에 7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가는데요. 대단히 무리한 전개.
시종 오열성 외곽을 크게 돌면서 대단히 무리한 전개로 상대도 강한데 사상 최강이 우승했던 대상 경기였죠. 그 대상 경기에서 7번 게이트에서 강력하게 외곽을 크게 돌면서 무리하고 선행을 밀고 나가다가 죽었던 마필입니다. 또 그 이전 9월달 대장 경주 시에도 5번 게이트에서 선입으로 도전에 나섰다가 죽었던 마필이죠. 최근 두 번 죽어가지고 부진해가지고 인기가 없는 건데요. 하지만은 지난 7월달 경주 시에는 3번 게이트에서 김준호가 타고 선행으로 태왕별에게 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선전하면서 2차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요. 당시 이번 경주 사상 최강도 또 인류어천 군자 삼락도 모조리 이기고 입상을 했던 마필이 바로 대왕조입니다. 또 그 이전 5월달 대상 경주시에도 사상 최강 금자 삼락에 이어서 오라드림을 사마신차로 이기고 4차를 했던 마필이 바로 대왕조죠. 자, 당시의 부중이 모두 51kg 부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51kg의 김준호가 타고 직전엔 누가 탔죠? 안덕수가 탔죠. 그 이전 때문에 이번 경주 김준호가 타고 3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한 대왕조가 2번이 선행 가면은 보내주고 곱게 선입으로 따라가면 되고요. 뭐 1번이나 2번이 앞에 가면 그대로 선입으로 따라가면 되고 아니면은 기수가 과경남으로 바뀌고 부중들은 인료천이나 태양별을 제끼고 아예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 육경주는 고배당마 3번마 대왕조의 선전을 기리하고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에, 구경주는 상당히 혼전으로 풀리겠죠. 경주월이 1800, 1번 천장사, 2번 킹고 태양, 4번 벌린, 5번 라온 히트맨, 7번 고마나루, 8번 골드뭉치, 6마리가 상당히 혼전으로 풀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단은 가장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1번 막 천장사입니다. 최근 2연승인데요. 직전에도 2번 게이트에서 유리한 선입전개, 중간 선입전개 후에 약간 끌리는 감도 보이고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한 만큼 보증이 4kg가 늘었지만은 거세마로서 뭐 큰 문제 없고요. 1번 게이트에서 연이은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이게 2번 막 킹고 태양이 직전에 선행으로 선전하고 아쉽게 3위에 그쳤는데요. 이번에도 3번 게이트에서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기 때문에 보다 앞선에서 선행이든 선입이든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킹고 태양입니다. 한편 4번마 볼리는 한마디로 인기가 좋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최근에 요 볼린의 기록이 모두 주로가 빨랐던 겁니다. 9월달 주로 빠르기 3, 10월달 주로 빠르기 2, 11월달 주로 빠르기 3 포화주로 직전에도 주로 빠르기 4에서 우승하긴 했습니다만은 기록이 느리죠. 주로 빠르기 4치고는 느린 기록이죠. 거기다가 부중도 58로 부담이 되게 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볼리는 못 믿는다. 저는 안 보는 마피입니다. 그리고 외곽에 라운 히트맨은 직전에 천장사와 뛰면서 한참 단독 걸지 후에 추입은 양호했지만 뒤졌죠. 일격 가능성 정도나 보는 마필이고요. 고마나루는 직전에 중간 선입성으로 선전하면서 끈기로 3착을 했고요. 이번 경주 도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골드뭉치 마이야가 타고 직전 경기 시에 아쉽게 5위에 그쳤는데요. 다시 한번 마이야 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고배당 만 마리도 오는데요. 10번 마 피어리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1700에서 추입으로 5착을 했고요. 그 편성에서 5착을 했던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죠. 그런데 직전 그다음 경주 부진했고 직전 경주 시에 다시 회복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1,400에서 수입으로 사찰하면서 나은 모습을 보여줬죠. 때문에 피어리스가 당구장 한 개 잡혀 있지만은 이번 경주 고배당 가능마다.
자, 선정기레마는 1번 천장사. 자, 1번을 놓고 일단은 2번 볼리는 안 보고 라우니스트맨도 뭐 일격 가능성 정도고요. 7번, 8번 일 놓고 2, 7, 8에 고배당으로 10까지 이렇게 예정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오늘의 강호마림의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4번마 어피어 굿 우먼, 5번 우르스칸, 그리고 8번 마이티 스위트 세 마리가 인기 3강이고요. 아마도 우르스칸과 마이티 스위트가 깜빡이가 예상이 되죠. 그리고 도전마로 두손 오픈, 어피어 굿 우먼, 페어 스카이즈, 아침 동작까지 네 마리가 도전마로 팔립니다. 자, 그런데 기타 마필 중에서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현장 배당판은 상당히 혼전성으로 팔릴 것이고 배당도 충분히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복병마를 축으로 자신하고 때리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복병마를 축으로 자신하고 때리는 승부가 되어 있고 인기마 중에 날릴 말 날리고 제낄 말 제끼면서 고배당마 종합집 백판 고배당마까지 노리면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11경주 마지막 끝장으로 승부로 노리고 있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인기 1등마 2번마 글라디우스인데 저는 못 믿습니다. 못 믿겠다. 직전에 1800에서 10번 게이트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은 건데요. 그 이전에 1600에서는 11월 달에 3위에 그쳤는데요. 그 실력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절대 장담 못합니다. 예, 거기다가 안말로서 부중도 2.5가 늘었죠. 글라디우스는 못 믿겠다. 자, 1번마 더 플레이어가 본래 처음 제가 출마 등록을 보고 분석 시에는 더 플레이어가 이번 경주 딱 걸렸다라고 보고 고배당 승부로 더 플레이어 놓고 승부로 무조건 때려야 되겠다 예정을 했었는데 이 더 플레이어가 조교 시의 걸음이 영 별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이 엄청 됐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조교 때 걸음이 안 좋았던 것이 마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전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플레이어에 대한 고민은 해소가 됐습니다. 자, 더 플레이어는 취소됐다. 자, 어쨌든 2번마 글라디우스 못 믿겠다. 복병마로 팔리는 금전사도 저는 못 믿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문세영의 10번마 마이티 네오. 이번에 승군전입니다. 거기다가 1600m인데 10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서 문제죠. 그러나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선입 후에 탄력으로 여유 있게 우승을 했고요. 결승선 50m 전방부터는 마필을 세우면서 여유 있게 우승했던 마필입니다. 때문에 10번마 마이티 네오가 이번 경주 역시 가장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직전에 선전했던 마필 복병마 5번마 콩코드 스포트 요 콩코드 스포츠가 직전에 고배당을 터뜨렸죠. 인기 꼴찌로 팔리고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현장에서 마필 상태가 좋아졌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부진했기 때문에 봐주기가 어려웠는데 그것도 이전에는 선행 선입으로 선전했던 마필인데 정말 의외로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고배당을 냈습니다. 기복이 있기 때문에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자 콩코드 스포트 직전 여세로 직전 실력이면 또 됩니다. 때문에 콩코드 스포트가 기대할 수 있고요. 또 8번마 이스트 점프 직전에 마이야가 타고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조제로로 바뀌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승군전인 가운데 감량이 점이 좋죠. 때문에 이스트 점프도 이번 경기 기대 가능하고요. 썬더드림도 도전 가능합니다. 자, 어쨌거나 마지막 11경주는 인기마 글라디우스를 제끼고 한번 승부로 노려보고 싶은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 2월 15일 토요 경마 방송 마칩니다. 또 열심히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행운이 함께하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도 현장에서 더욱더 자신 있게 더욱더 냉정하게 잘 살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문의나 ARS 정액제 예상 정액제 현장 예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를 010에 2263 2263에 8263 2263에 8263으로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좋은 하루 건승할 수 있는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